했으니까 프리베일런스 하면은 프리베일이야. 베일은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프리베일 이렇게 봐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봐도 괜찮냐면 베일은 너네가 아는 그 외국 사람들 쓰는 베일 같은 거야. 굳이 말하면 덮는 거야. 덮는 건데 미리 덮여진 거니까 선점하다라는 뜻으로 될 수 있어요. 선점. 점유하다. 어큐파이하고 비슷한데 미리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거의 씹어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높은 의존도지. 맞지? 의존도야. 뭐에 의존할 거냐면 of environmental consequences.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인식에 조금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디 사이에서? among younger generation. 젊은 애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렇다는 것은 이거를 조금 더 선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that a company, 회사의 환경적인 어떤 평판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평판이 may affect, 영향을 미쳤다는 거. its ability to recruit talent. 그들의 recruit talent,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이 회사의 환경적인 평판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는 ESG라고 하죠. 이거를 환경 경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ESG를 하지 않는 그룹들에는 우리가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뭐 했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빨대를 종이 빨대를 했잖아. 그잖아. 근데 그 전에 왜 그린색이었게? 그 스타벅스의 원래 빨대는 초록색인 거 아니? 근데 미국 빨대랑 한국 빨대랑 소재가 달라가지고 느낌이 안 나긴 하는데 그 스타벅스 로고가 초록색인데 매트한 초록색이잖아. 그래서 미국의 빨대는 되게 매트한 재질의 초록색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한국으로 와서 플라스틱, 한국 생산된 플라스틱 써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촌스러운 초록색이 돼서 그래. 근데 지금 저기 저 형 LA 모자 색깔이랑 똑같아요. 저 질감이고 실제로 또 되게 무거워. 우리 한국 빨대는 되게 가볍잖아. 그래서 막 비추면 투명하잖아요. 미국 건 투명이 아니야. 투과가 안 돼. 되게 두껍게 만들었어. 근데 왜 초록색이게? 빨대는 다른 색으로 맞춰도 되잖아. 흰색 해도 되잖아. 빨간색 해도 되고 노란색 해도 되고 커피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해도 되잖아. 그걸로 마케팅 할 수 있는데 왜 그린색이게? 첫 번째, 스타벅스 로고랑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딩이야.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그게 ESG를 상징하니까. 사람들이 단적으로 초록색이면 숲을 생각해요. 존나 단순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환경 경영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실제로 스타벅스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룹이다라고 오해해. 스타벅스만큼 연료를 많이 쓰고 왜? 원료가 다 어디 있니? 한국에 없지, 그지? 뭐 그 나라에 없지, 미국에 없지. 커피는 미국에서 안 나요. 재배 지역이 안 맞아. 그래서 다 어디 과테말라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다 가져와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입해서 가공을 미국에서 하거나 아무튼 어디서 해서 다시 전 세계로 뿌리잖아. 맞잖아. 그 과정에서 얘네가 소모하는 환경오염을 생각해봐. ESG 회사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됐니? 초록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물론 뭐 말도 안 되게 뭐 과거에 무슨 뭐 세일앤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스타벅스에 보면 이렇게 이너 그림이잖아요. 그잖아. 말도 안 되는 브랜딩이다 얘들아. 이거 다 알았지? 실제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 걔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스타벅스를 왜 만들었으니까 그 회장님이 이탈리아에 갔대. 이탈리아에 갔는데 그 바리스타가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이걸 원래 진동벨이 없었잖아. 지금은 진동벨이 생겼는데 한국 한정으로 원래는 진동벨이 없었어요. 뭘 불러줘? 이름을 불러주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바리스타가 그 동네 바리스타는 당연히 이탈리아 조그만 소도시에서는 동네 바리스타가 다 아는 형들이야. 맨날 와. 그리고 왜 거기밖에 없어 커피점이? 독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야, 제임스 한 잔 받아가 누구야 한 잔 받아가 제리야 무슨 한 잔 받아가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어. 한국 새끼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앱으로 하니까 이름을 이상하게 짓기 시작했지. 자기 본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샘도 그 스타벅스 이름이 제임스야. 알겠지? 나도 이 정도면 내가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건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너무 마려워요. 님 아메리카노 가져가세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재밌게 만드는 거지. 아무튼 다시 자 이러한 것들이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 커피 얘기는 왜 했냐면 그게 다 브랜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월드 슈월츠가 이걸 처음에 만들 때 스타벅스라는 기업을 만들 때 그런 물론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그거에 착안해서 한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야. 봐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마치 얘랑 굉장히 친하다라는 친밀감이 되기 때문에 커피점은 이미 그 당시에도
포화 상태였어. 내가 다른 걸 줘야 돼. 차별화를 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맛이나 이런 걸로 이미 차별화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커피값을 올리지 않는 한 안 돼.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백다방 포지션이야. 저렴한 커피야. 저렴한 커피 존나 많아. 심지어 저렴한데 퀄리티 좋은 커피 너무 많아. 근데 난 체인점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야? 친밀감이야. 내가 커피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랑 친해서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인지하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출이 실제로 올랐어. 처음부터 한 게 아니야. 만약에 영감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스타벅스 만들 때부터 그래야 됐잖아.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다 브랜딩이야. 이게 다 신화를 만든 거야,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자, 우리 지문으로. 자, 어쨌든 ESG 경영해야 돼. 즉 환경적인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대. It makes a hiring difference. 이게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만든다는 걸. When we are out recruiting at university. 우리가 대학에서 대학의 바깥에 그러니까 대학으로 나갈 때야. 우리가 대학으로 채용을 나갈 때 외국 같은 경우는 대학이 너무 여러 곳에 있고 특히나 미국은 대륙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이 내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채용 페어가 있는 거야. 그게 한국에 넘어와서 좀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가 할 때 이것들이 차이점을 만든다. 중요한 건 뭐야? 이시지. 이신 결국 environmental reputation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단수죠? 단수라서 단수 그거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맞기는 한데 이게 뭘 만들어요? ABC 순서 추론의 근거를 만들죠. 뭐가 차이점을 만드는 거야? 우리 회사의 환경 평판이 차이점을 만든다야. 그래서 이시 중요해. 됐죠? 반대로 요 문장은 앞에 여기 없으면 설명이 안 돼서 여기만 와야 돼요. 됐죠?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people ask about sustainability.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면 반대가 됐지. 옛날에는 회사가 얘한테 야, 너 무슨 직무 능력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새는 직무 능력이 다 뛰어나. 어떻게 된 게 대학생인데 이미 경험을 해봤어. 인턴을 수없이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새끼들 오히려 반문해 우리한테. 너네 회사 가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혹은 옳은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봐. 대기업의 책무, 즉 사회적 의무를 너네가 지고 있어. 내가 그 일원이 될 수 있니? 를 물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물어봐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물어봐요. 그리고 and our recruiter, 우리의 리크루터들은 do talk. 자, do는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토크가 있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강조한 거야. 생각해도 돼. 얘기를 해요. About our packaging. 우리의 패키징에 대해서. So it is a draw for talent. 결국 뭐가 됐냐면 우리의 어떤 재능이라든가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탤런트니까 뭔가 이렇게 날 끌어당기는 뭔가야. 아무튼 이걸 끈대.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이목을 끈다 정도로 아마 답진에 해석을 했을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 탤런트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즉 우리의 여기서 그럼 탤런트가 뭐야? 능력 아니야? 우리의 환경적인 평판이 결국 살아남을 거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올리버 트램프라는 사람이 델이라는 회사에서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이건 되게 유명한 컴퓨터 업체잖아. 이해됐어? 컴퓨터 업체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입수 부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프로큐어먼트에서 프로큐어란 단어 정말 중요한데 조달하다, 보급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쟁 지문이나 군대 지문에 정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로저라는 사람이 University Study of Worker Priority found that nearly half of college students, 거의 50%의 학생들이 said in 2022년에 뭐라고 얘기냐면 that they would give up. 자, 포기할 거래. give up 하면 포기하다. 뭘 포기할 거냐면 15%의 higher salary. 높은 연봉 15%를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포기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걸 불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의 선택인 거지. 뭐에 대한 선택? 환경적인 평판이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15%를 절감하더라도 거기에 가겠다. 왜? 이런 회사들은 돈을 많이 못 벌어. 왜? 친환경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줄 월급이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가 조금 더 좋은 가치를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라는 식으로 가겠죠, 당연히. 봐봐. 자, 근데 어떤 잡이냐면 That six 추구하고 있대. To make a social or environmental difference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직업에 내가 지원을 할 거면 나는 15%의 높은 연봉을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45%의 학생들이 대답했대요. 자, 이 문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 대절 안에서는 half of가 주어야. 근데 이건 지금 50%잖아. 쌤 몇 번 얘기했겠지만 이거 0.5잖아요. 소수는 됐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게 주어로 왔을 때 단수 복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복수 판단이 안 돼.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명사에 의존할 건데 얘가 주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사에 의존할 건데 이 students가 s잖아. 복수야. 취급이라고 얘기할게요. 복수 취급을 해서 동사에 복수가 오면 되는데 다행히 과거 동사가 와서 수일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현재형으로 say로 바꿔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say가 나오면 students 복수 취급이잖아. say가 나와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문장이 바뀌어서 이게 student잖아. 그러면 이거 단수 취급이야. 내용은 똑같고 숫자도 똑같아. 근데 이거 s가 없으면 그냥 단수 취급이야.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says가 와야 돼요. 수일치 조심해라.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실제로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뒤에 있는 명사가 뭐인지가 더 중요해요. naturally. 그래서 일반적으로 such response. 이러한 반응들. 자, 보이니? 여기서 이렇게 끊기면 여기 나와 있던 이 모든 반응들 내가 돈 좀 깎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한 반응인 거잖아. 그렇잖아? A, B, C로 여기밖에 못 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변형 문제로 나오려면 A, B, C밖에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어려운 게 어디냐면 얘하고 얘는 답의 근거가 있어. 중간에 한 번 더 끊겨야 되잖아. 근데 문장이 뭐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거든. 이건 근거가 없어. 왜 근거가 없냐면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위에 얘기는 요 로텔이라는 회사의 조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예시는 요 얘기인데 그럼 이제 너네가 알아서 아 예시 1번, 예시 2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됐니? 뭐 이 추론이 어렵진 않은데요. 어쨌든 빠르게 좀 대가리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이러한 반응들은 어쨌든 이러한 조사 반응들은 may or may not relate with our actual behavior 실제 행동들과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나 they may be an indirect indicator. 그게 뭐래?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지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환경 평판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두 개에다가 그냥 형광펜지를 해놓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지문을 기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 똑같은 얘기가 뭐야? 환경적 평판이 좋은 기업이 젊은 인재 채용이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답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형광펜지를 치면 문장에서 여기 뒤에 나와 있지 않니? 됐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1번 정리가 될 것 같고 2번 봅시다. 자, 내가 아까 너네한테 그 지문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텔레커뮤니팅을 하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원격 근무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나쁜 점은 사실 이것 때문인데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안 했는데 가장 큰 나쁜 점은 뭐냐면 인간은 장소에 의해서 본인의 소속감을 정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집이 계속 바뀌면 당연히 소속감도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집을 어떻게 그래서 보통 정의하냐면 부모가 있는 곳이야. 그게 집이야. 그래서 이 집에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즉 집이라는 장소가 고정돼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 다만 내가 정의한 집이라는 장소가 매번 반복되니까 뭐가 생겨요? 나의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네랑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연주야. 내가 이제 너네 아빠야. 벌써 싫니? 나도 싫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넘어가자. 자, 그래서 내가 너의 아빠라서 너가 나한테 맨날 학원 올 때 아빠라고 부르면 돼. 최악이다, 그지? 그 아빠라고 불러,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카톡 할 때도 아빠 그래. 전화할 때도 아빠 그래. 됐지? 근데 소속감이 생길까? 이렇게 부르면 진짜 아빠가 돼? 아니지. 너랑 나랑 뭘 해야 돼? 내가 가족이 되려면 살아야 돼.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즉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어떤 공간이 없으면 밥 먹는 행위, 친밀감을 행하는 행위만으로는 소속감이 생기지 않아요. 다만 너네하고 나는 어디서 만나? 학원. 그러니까 학원에서 한 공간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랑 소속감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그 외에 소속감 절대 죽어도 생기지 않아. 알겠니? 그래서 졸업생들이 나하고 뭐 하려고 그래?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야. 여기 오기 싫으니까. 왜? 끝났잖아. 학원 선생님과의 관계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선배야. 그냥 삼촌이야. 그냥 아저씨. 굳이 말하자면 옛날엔 삼촌이라고 우겼는데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우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아재가 된 거잖아. 동네 아재가. 그냥 조금 식견 많은 형이야. 그냥 공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졸업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아마 선생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선배라고 부르거나 니네 편한 대로 불러라 상관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바로 뭐라고 해? 우리 술 마시러 언제 모여요? 조만간 할 거야. 작년 졸업생들. 좋댔어요. 고3이 작년에 13명이었거든. 13명 내가 걔네 보고 술 사라 그럴 수는 없잖아. 선생으로서. 웃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13명의 술값을 감당하려면 쉽지 않은데 남자가 80%였어. 일반적으로 남자는 술을 더 많이 먹죠. 그죠? 걱정돼요. 나 월급 저 용돈이 30만 원인데 좀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뭐 크게 혼날 생각 지금 하고 지금 일단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장소가 변하니까 관계가 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텔레커뮤니팅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 회사라는 소속감이 안 생겨.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그럼 일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면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만 채우면 끝나는 알바가 돼요. 이게 재택근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자 지금 재택근무를 안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야. 아니 2년 이 짓을 하니까 원래 뼈 회사인들이 그냥 가정에서 시간만 채우고 빠져나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주체의식이 하나도 없는 워커가 됐어. 리더가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제일 많이 했는데 네이버가 현재 1, 2회는 무조건 회사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회. 1회 2회면 두 번 출근하는 얘기잖아. 큰일 날 뻔했네. 자 봅시다. 자 we can all become vulnerable. 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모두가 다 봐봐 이 단어 되게 중요해. 취약하냐. 정말 질병 지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인문학 지문에서 정말 많이 나와서 우리가 약점을 얘기하는 거야. 뭐에 취약하냐면 to doubt 의심에 취약해요. about our belonging. 근데 뭐에 대한 의심이냐면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의심이 떨어져요. At any given moment 언제든지 이런 뜻이야. 봐봐 기분이 주어진이잖아. 주어진 순간 어떤 주어진 순간이든 항상 어렵니? 아니지? every moment야 그냥 매번 우리는 소유물에 대해서 의심에 취약해요. 의심한다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늘 뭘 요구하죠? 사랑해라고 하고 나서 이런 짤도 있다고. 와이프가 나가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나가 그래서 사랑해 이랬어.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응 하고 나가. 그러면 이 애가 야 이래. 뭐가 이상한 거지? 그치? 우린 다 이상한 거 알잖아요. 왜? 이래. 그럼 이제 얘가 다시 사랑해 이래. 그러면 하고 나가. 그럼 이제 야 이러면 이게 반복돼. 뭘 원해? 사랑이라는 답신을 원하지.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거인지 매번 의심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됐죠? 우리 확인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냥 내가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인 거야. 자,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 디펜딩은 항상 디펜딩으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외워도 돼요. 자, 우리가 뭐에 의존할 거냐? 어떤 상황에 의존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we find ourselves in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의존하고 and how we interpret them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interpret 해석하는지에 의존한대요. 봐봐 여기서 아마 them은 요 situation을 받는 걸 거예요. situation이 복수라서 어쩔 수 없이 대명사 them을 쓴 겁니다. 됐죠? 자 그레그 월튼은 물론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거라서 ourselves 제기되면서 반드시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레그 월튼이라는 사람은 and I 그리고 나는 coined a term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의 coined 이게 나도 명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단어의 혹은 기간의 코인 동전을 넣는 행위잖아. 그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베팅하다. 코인 넣는 거니까 베팅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 단어를 주장하다는 식으로 쓰여. 내가 동전을 넣었으니까 이게 내 건 거야. 이해됐어? 우리도 마치 뭐 뽑기 같은 거 할 때 어쨌든 동전 놓고 했으면 이건 내 건 거잖아. 내 소유물인 거잖아. 그래서 코인들을 소유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단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왜 게임할 때 동전 넣으면 목숨 하나씩 생기잖아.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들다 해요. 나도 뭘로 쓰였는지 몰라. 그렇지 맨날 번갈아 가면서 써요. 이 똑같은 문장이 다 해석이 달라. 알겠지? 근데 세 번째 단어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단어를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죠. 그러면 나랑 그레그 월턴이라는 사람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belonging, uncertainty. 이 새끼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번잡하게 저런 헛소리들을 해왔잖아요. 그죠? 자, 이게 주제입니다. 내가 뭐가 불확실하냐면 소유가 불확실해요. 소속이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서는 사실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라서 소속에 대한 얘기인 건데 어쨌든 소속
너네 입장에서는 이게 소속인지 뭔지 몰라. 다 읽으면 소속이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소속 불확실성이 전체 주제예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우리는 소속감을 찾고 그 소속의 정의를 내재화하지. 그래서 내가 마치 그 소속이 전체인 것처럼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저 삼성 다녀요. 이게 첫 소개야. 무슨 상관? 삼성에 뭐 청소부면 다른 거잖아. 근데 대부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첫 소개가 항상 저 대기업 뭐 삼성 다녀요. 이게 첫 소개야.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 본인의 이름과 본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한데 항상 그렇더라고. 현대 다니는 사람까지는 현대를 얘기해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 대부분 건설사니까. 근데 대림 다니는 사람부터는 그런 얘기 잘 안 해. 됐죠? 대우건설 아직도 있어? 대우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엔 조금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급수가 떨어진 건설사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 난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궁금하지. 그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인간은 나의 정체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내가 소속돼 있는 어딘가로 표현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 학교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어느 대학에 갔다가 이걸 꼴찌로 들어갔든 일바로 들어갔든 상관이 없어. 알았어? 중요한 건 이 학교가 나를 대변해줘요. 됐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재수까지만 해도 쌤 대학을 못 갔으니까 재수까지만 해도 설날에 내려가기 싫었어. 왜? 할 말이 없어. 자꾸 물어봐. 어떻게 됐니?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물어봐. 할 말이 뭐 있어? 백수인데. 집에 소속돼 있는 20살이 넘은 인간이잖아. 인간 말종이잖아. 근데 학교 한양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모든 우리 할머니 전화 듣고 깜짝 놀랐어. 아우 우리 손자가 이번에 갔잖아 한양대. 이게 왜 중요해? 대학 간 게 중요한 거잖아. 난 적어도 그랬거든.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아우 한양대 갔잖아. 이걸 온 동네방네 전화해.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까지 전화해. 왜? 그래야지 뭐가 되니까 한양대 손주를 가진 할머니가 되니까. 내 소속 기관이 본인의 정체성이 되어 가니까. 이해됐니? 그런데 소속이 불확실한 걸 자꾸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의심하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다우트란 단어하고 연결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어.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하는 거야. 자, to refer. 자, 뭘 설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 상태를 설명했어. 근데 어떤 마음 상태들? 이니치가 나왔어요. 얘는 where하고 비슷할 거잖아요. 확실히 바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다만 뒷문장이 완전하죠. One suffer. 자, 뭘 겪어요? 겪다는 일형식이라서 뒷문장 완전해요. From doubt. 어떤 의심으로부터 경험한다는 거죠. About whether one is fully accepted in particular environment. 특정 환경에서도 이 나를, 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완벽하게 받아들여줄지 아닐지에 대한 의심을 꾸준히 한다는 거야. 자,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라서요. 뒷문장에 완전하면 되고요. 그래서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일형식이라서 완전하죠. 문법 문제로 너네 내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보는 거야.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한정해서는 얘는 if로 바꿔 써도 돼요. 원래 안 될 수도 있는데 if도 whether이랑 바꿔 쓸 수 있거든. 여기선 돼. 그냥 된다고만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we can experience.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어디서 경험하냐면 이 똑같은 거를 워크플레이스에서도 경험하는데 학교에서도 경험하고 혹은 멋진 레스토랑에서도 경험하고 or even in a brief social encounter. 아주 짧은 사회적 만남. 요거 만남 정도로 해석하면 돼 얘들아. 사회적 만남에서도 이걸 경험한대. 그러니까 나의 이러한 행위는 belonging uncertainty는 has adverse. 근데 뭘 가질 거예요? 역효과를 가져. 이게 역의 이런 뜻이야. 반대의 이런 뜻이라서 여기서 내용이 바뀌어요. 이게 ABC로 나오면 내 생각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 자, 근데 역효과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when we perceive threat. 자, 우리가 인지해요. 뭐를? 위협을 to our sense of belonging. 우리의 어떤 소유 감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our horizon of possibility. 우리의 뭐가? 가능성의 수평선이 shrink. 흔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알았던 무언가. 그래서 내가 이게 내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horizon of possibility야. 내 가능성의 수평선, 즉 범위야. 그 범위가 흔들려. 뭔 얘기야? 난 무너질 수 있어.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 되니? 이걸 경험하면 능력이 없어진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가 약간 역효과인 것 같은데 미안해. 형광펜이 하나밖에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쌤 말에 알아서 잘 발라들어. 이게 전체 소재야. 그래서 노란색에 섰는데
지금 갑자기 역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용이 약간 변했길래 쌤은 그냥 다른 색 형광 페이지 쳤어요. 이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 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은 본인 거여야 되는데 내가 소속감이 무너지면 내 능력도 무너져요.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we tend to,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o interpret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해석한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한대. 어떻게? in a defensive, 굉장히 방어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보호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we more readily infer, 그래서 우리는 자, we 주어 동사는 infer, 즉 추론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readily 하면 사람들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야, 즉시야. 뭐하는 얘를 그냥 꾸며줘요. 우리는 즉시적으로 추론해. 뭐라고? That we incapable.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Or that we aren't meant to be there. 우리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that we will not understand or be understood.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있을 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즉시 추론하죠. 내가 그래서 너네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외톨이가 됐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보통은 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하고 피한다 그랬잖아. 그게 지금 얘 얘기야. 즉 소속감이 불안정하니까 내가 거기 있어도 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보니 내가 거기에 있어도 되는지 안 있어야 되는지를 즉시적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다. 이게 결국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we less likely to express ourselves. 자, 봐봐. 우리는 덜해. less잖아. 덜 안 해. 뭘 안 하냐면 우리의 관점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 Especially if they differ from those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 무슨 얘기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일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뭐만 느끼면 belonging, uncertainty를 느끼면 피해요. 이 지문이야 그냥. 됐지? 내가 그 사람하고 소속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속감을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대화의 가능성이야. 근데 얘 얘기는 지금 뭐지? 이걸 느끼는 순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떠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소속은 없어지는 거지. 불확실하다고. 이해됐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if we are more sensitive to perceived criticism. 그래서 우리는 뭐에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냐면 어떤 인지되어져 있는 perceived, 인지되어져 있는 비판에 됐죠? 인지된 비판에 조금 더 예민해요. 그래서 we are less inclined.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뭐를? To accept challenge.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근데 어떤 도전이야? That pose a risk of failure. 실패라는 어떤 위험을 포즈하면은 내포하다 이런 뜻이랑 똑같아. 원래 포즈가 뭐냐면 내가 이런 포즈를 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장하다인데 이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잖아. 포즈를 취한 거니까 이게 그냥 내 거잖아. 그래서 내포하다, 가지고 있다, 내재하다 이런 뜻이 돼요. 즉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인지된 비판에 조금 더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나랑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누군가하고는 우리의 관점을 표현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새끼들이야? 보수적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디펜시브, 방어적이고 그리고 셀프 프로텍티브,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이게 내 건지 아닌지 계속 고민할 거잖아. 그러니 belonging, uncertainty가 약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산하면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근데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 그럼 답은 뭐야? 근데 소속 불안전성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역효과가 일어난다. 답은 5번이에요. 문제를 풀긴 정말 쉬웠거든. 이게 어드버스 에펙트가 그대로 그냥 부정적 영향이라는 단어로 와서 그래서 이 뒤에 나온 모든 얘기들이 다 뭐야? 야, 디펜시브하고 셀프 프로텍티브한 거 뭐야? 결과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뭐야? 행동 제약이라고. 이렇게 보면 답의 근거는 딱 되고 나름 잘 정리한 것 같은데 행동 제약이란 말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behavior constraint인데 behavior constraint이 이 단어를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나? 그건 모르겠어. 왜? 방어적인 것과 제약은 다른 말이야. 됐니? 그러나 의미상 비슷하니까 그냥 고3 수준에서는 맞다고 치면 답은 나오지만 전체 내용을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웠다 라는 정도 말 알아두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단어 봅시다.